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 동부의 국제공항은 화려함과 분주함이 교차하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입국장과 연결된 터미널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북적거렸죠. 고급 브랜드 쇼핑백을 든 사업가부터 배낭을 맨 젊은 여행자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노인이 천천히 입구를 통과했어요. 허름한 차림의 한국계 노인은 낡은 트렌치 코트와 다른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가방 하나가 그의 유일한 짐인 듯했죠. 백발이 성성한 머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고 깊게 파인 주름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혼잡한 공항 안을 천천히 살피며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그는 망설임 없이 1등석 체크인 카운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지만 김도연 할아버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1등석 카운터에 도착한 김도연 할아버지 앞에는 금발의 젊은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This is first class. 더 이카노미 라인 is over there. 그녀의 손가락은 멀리 떨어진 이코노미 체크인 카운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저런 옷 입고 1등석이라고? 아마 자리를 착각하신 거겠지. 떠나기 전에 한번 호강해 보려나 봐. 김도연 할아버지는 이 모든 말들을 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낡은 트렌치코트 안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봉투를 꺼냈어요. 그러나 직원은 봉투를 보지도 않고 외면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코노미 라인으로 가셔야 합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한쪽으로 물러나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운터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김도연 할아버지는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번호를 누르고 기다리다가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김도연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기다렸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오래된 기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죠. 약 3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공항 내부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는 의문이 모두의 표정에 스쳤죠. 그때 한 젊은 남성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미 공군 장교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교는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헤치고 김도연 할아버지 앞에 도착했어요. 그는 군인 특유의 카리스마 있는 동작으로 할아버지 앞에 서더니 하고 외치며 완벽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공항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앞서 김도연 할아버지를 무시하던 직원, 주변에서 속삭이던 사람들 모두가 굳어버렸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와 젊은 장교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느껴졌어요. 순간적인 침묵 속에서 장교는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교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고 김도연 할아버지의 눈은 차분하게 빛났어요. 마이클 윌슨 대위군요. 김도연 할아버지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이클 윌슨 대위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김도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어떻게 잊겠나? 마이클 대위는 경례를 풀고 김도연 할아버지에게 VIP 패스를 건넸어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그들은 공항 직원들과 승객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1등석 카운터에 있던 직원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누구를 무시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는 고요했어요. 편안한 소파와 정갈한 다과,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의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마이클 대위는 김도연 할아버지를 소파로 안내하고 정중하게 물었어요. 음료는 어떤 것을 드릴까요? 물 한 잔이면 충분하네. 마이클 대위는 물을 가져온 후
김도연 할아버지 옆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속삭이듯 말했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는 것만으로도 군 전체가 충격입니다. 모두가 당신이 그 작전 이후 사망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네. 누구도 영웅을 찾지 않았으니까. 마이클 대위는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김도연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대한민국 공군 출신으로 미 공군과 연합작전을 이끈 전설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당신 얘기를 하셨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가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과 함께 묵직한 기억들이 스쳐갔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68년 한반도 상공. 젊은 김도연 대위는 전투기를 조종하며 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투기 편대는 미군 병사들이 고립된 지역 위를 선회하고 있었어요. 통신기에서는 절박한 구조 요청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전원 전사할 겁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김도연 대위는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렸어요. 적기의 포화를 뚫고 그는 위험지역으로 전투기를 급강화시켰습니다. 정확한 폭격으로 적의 포위망을 무너뜨리고 미군 병사들에게 탈출 경로를 열어주었죠. 그날 김도연 대위는 미군 병사 33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마이클 대위의 아버지였어요. 현실로 돌아온 김도연 할아버지는 마이클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이젠 날 기억해줄 사람도 없을 줄 알았네. 마이클 대위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군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신 분이니까요. 아버지께서 살아오는 내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아버지는 잘 지내시나? 마이클 대위의 표정이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VIP 라운지를 나와 김도연 할아버지와 마이클 대위는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왔어요. 군복을 입은 마이클 대위의 경호 아래 허름한 차림의 노인에게 이런 예우가 주어지는 모습이 이채로웠기 때문입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TSA 직원이 김도연 할아버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신분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상하게도 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대위가 앞으로 나섰지만 김도연 할아버지는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어요. 그는 조용히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미국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작전 훈장 인증서였어요. TSA 직원은 종이를 받아든 순간 숨이 막힌 듯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급히 무전기를 들어 상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여기 특별한 손님이 계십니다. 대통령 서명 훈장 소지자입니다. 수분 내에 공항 보안 책임자가 직접 나타났고 이어서 비행기 기장이 게이트로 달려왔어요. 기장은 김도연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경의를 표했습니다. 당신을 우리 비행기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이클 대위는 기립한 자세로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다른 군인들도 똑같이 경례를 했습니다. 기장은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로 선언했어요. 탑승객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은 살아있는 영웅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분과 함께 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일제히 김도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이 모든 관심이 불편한 듯 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마이클 대위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네. 난 그저 조용히 가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김도연 할아버지에게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함께 찍자고 요청했어요. 심지어 사인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이 모든 요청에 겸손하게 응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피로가 느껴졌어요.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김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다시 빠져들었어요. 젊은 시절 그는 이런 날씨에 하늘을 날았습니다. 전투기의 조종석에서 느꼈던 자유로움과 책임감, 그리고 두려움. 모든 감정이 복합적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비행했던 동료 파일럿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제 세상에 없었죠. 마이클 대위가 김도연 할아버지의 어깨를 조심스레 건드렸습니다. 들어가시죠, 서. 김도연 할아버지는 현실로 돌아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함께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승무원들이 열렬히 환영했고 기장은 직접 그를 1등석으로 안내했어요. 저희 비행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연 할아버지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 1등석의 넓고 안락한 좌석에 김도연 할아버지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활주로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륙 준비가 한창이었죠. 마이클 대위는 그 옆자리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번 워싱턴 방문 일정입니다. 국방부에서 특별 환영식을 준비했고 내일은 백악관에서. 김도연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마이클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복잡한 행사는 사양하고 싶네. 그저 조용히 왔다가 가고 싶을 뿐이야. 마이클 대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길 고대하고 있어요. 특히 살아남은 전우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김도연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의 눈에 감정의 물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아남은 전우라. 아직 몇이나 남아있지? 12명입니다. 모두 80대 후반이시지만 당신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워싱턴으로 모이고 계십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도시의 전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되새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젊은 날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윌리엄 맥킨타이어. 그도 살아있나? 마이클 대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생존자 중 한 분이십니다. 당신을 가장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김도연 할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어요. 윌리엄. 그 완고한 친구가. 잠시 후 기내 모니터에서 뉴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객실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워싱턴 DC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합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시기 미군과 연합작전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파일럿 김도연 씨가 50년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당시 그의 용맹한 활약으로 수많은 미군 병사들의 목숨을 구했으나 마지막 임무 후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젊은 시절 김도연의 흑백 사진이 나왔어요.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으로 여러 미군 장교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나왔죠. 옆자리 승객이 김도연 할아버지를 힐끔 쳐다보더니 뉴스 화면을 다시 보았어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다시 김도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름 없이 살다 가는 사람입니다. 승객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아마도 그도 군 경력이 있거나 군인 가족이었을 겁니다.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이번 항공편은 워싱턴 D.C.로 향하며 오늘 우리는 한 분의 영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들께 특별한 비행이 되길 바랍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어요. 이런 관심이 그에게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50년간 이름 없이, 과거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마이클 대위는
김도연 할아버지의 불편함을 눈치챘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하늘은 눈부신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에게 이 도시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50년 전 그는 이곳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었죠. 젊고 자신감 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래가 그를 어디로 이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활주로에는 의전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6명의 군인이 열을 지어 서 있었고 그들은 김도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자 일제히 경례를 했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환영에 김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이클 대위가 그의 팔꿈치를 가볍게 잡아 안내했어요.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마중 나오셨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와 김도연 할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장군님, 미국을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당신의 용기와 희생은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장관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함께 리무진에 탑승했습니다. 차량은 워싱턴 시내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김도연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현대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숙소는 국방부 게스트하우스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환영 만찬이 있고 내일 오전에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옛 전우들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전우들이라는 단어에 반응했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해했죠. 리무진이 국방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현관 앞에는 노인 한 명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김도연 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자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천천히 손을 들어 경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도연, 정말 너였구나. 김도연 할아버지는 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그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윌리엄, 이 늙은이를 알아보다니. 윌리엄 맥킨타이어는 김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널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넌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이야.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전우에는 여전히 강하게 살아 있었어요. 윌리엄이 김도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네가 준 담배 케이스야. 내가 죽을 때까지 간직하겠다고 약속했지. 지켰어. 김도연 할아버지는 오래된 은재 담배 케이스를 받아들었어요. 그 위에는 한글로 잊지 말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고맙네, 윌리엄. 자네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지. 국방부 게스트하우스의 방은 넓고 안락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워싱턴 기념탑이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윌리엄이 돌려준 담배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대위가 노크 후 들어와 정중히 말했어요. 저녁 만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마이클 대위가 옷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새 정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혹시 갈아입으시겠습니까? 김도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옷이 편하네. 이 모습 그대로가 나란다. 국방부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60여 명의 인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군 장성들, 정치인들, 그리고 김도연 할아버지의 전우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가 입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빈석으로 안내된 그는 윌리엄 옆자리에 앉았어요. 온 세계가 너를 죽은 줄 알았는데 어디서 숨어 지냈던 거야?
윌리엄이 소근거렸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이야. 그곳에선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했지. 왜 숨어 지냈던 거야? 우린 모두 널 그리워했어. 김도연 할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마지막 임무 후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 영웅으로 칭송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네. 윌리엄은 김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넌 최선을 다했어. 우린 모두 알고 있어. 만찬이 시작되고 국방부 장관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도연의 용맹함과 헌신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했어요. 스크린에는 젊은 시절 김도연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펼쳐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임무는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 고립된 미군 특수부대를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김도연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들려왔어요. 그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연설이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번갈아 김도연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 중에는 그가 구한 병사들의 자녀와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당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숨어 지내던 김도연 할아버지에게 이 모든 관심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에는 따뜻한 위로가 스며들었어요. 그가 잊고 싶었던 과거였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김도연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테라스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은 평화로웠어요. 마이클 대위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피곤하신가요? 방으로 모셔드릴까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뿐이야. 마이클 대위가 물러나자 김도연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전우들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To the skies, together forever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하늘로 영원히. 김도연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은 맑은 날씨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게스트하우스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새들의 지저귐과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평화로웠습니다. 일찍 일어나시는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김도연 할아버지는 돌아봤어요. 윌리엄이 휠체어를 타고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지. 너도 똑같구나. 두 노인은 나란히 정원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밀어주었어요. 오늘 훈장 수여식이 있어. 윌리엄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온다고 하더군. 김도연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윌리엄은 오래된 친구의 마음을 읽은 듯 했어요. 아직도 그날을 후회하고 있구나. 김도연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모두를 구하지 못했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윌리엄은 김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한계가 있어. 넌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김도연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동안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임무에서 그가 구하지 못한 7명의 병사들. 그들의 얼굴이 늘 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겠어? 윌리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들도 여기 와 있어. 네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듣고 싶어해. 오전 11시 국방부 앞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군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특별한 행사를 보기 위해 모였어요. 미 공군 밴드가 장엄한 군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중앙에는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위에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한 부통령과 여러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객석 맨 앞줄에는 김도연 할아버지의 전우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마이클 대위가 김도연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곧 시작됩니다. 무대 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김도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무대 위에 서고 싶지 않네. 한 걸음 뒤에 머물겠어. 마이클 대위는 잠시 당황했지만 김도연 할아버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통령께서 내려오시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국방장관이 김도연 할아버지의 업적을 소개했어요. 스크린에는 그의 작전 기록과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그것을 지켜봤어요. 마침내 훈장 수여 순서가 되었습니다. 부통령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 김도연 할아버지 앞에 섰어요.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은 영원히 당신의 용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부통령은 금빛으로 빛나는 훈장을 김도연 할아버지의 낡은 트렌치 코트에 달았어요. 사람들이 기립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손에 쥔 전우들의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슬픔, 자랑스러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통령이 물었어요.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김도연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진짜 영웅은 돌아오지 못한 이들입니다. 한국 작은 시골 마을. 아침 안개가 들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자그마한 집 앞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의 낡은 트렌치코트 주머니에는 미국에서 받은 훈장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첩을 넘기며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경쾌한 목소리와 함께 8살짜리 손녀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수진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사진첩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예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전 할아버지 친구들이란다. 수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흑백 사진 속 젊은 군인들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도 군인이었어요? 그랬단다. 수진이는 사진 속 젊은 김도연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할아버지가 있네요. 멋있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진이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공항에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를 쳤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말없이 사진 한 장을 넘겨 수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 속엔 전쟁터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웃고 있는 젊은 병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란다. 수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푸른 하늘에는 새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진짜 영웅은 떠날 때까지 침묵하는 법이지. 수진이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무언가 깊은 감정을 느꼈어요. 그녀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사진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워싱턴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와 윌리엄, 그리고 몇몇 살아남은 전우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켰구나. 김도연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 모두 다시 만났어. 멀리서 마을 버스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오늘 마을 운동회예요. 빨리 가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사진첩을 조심스레 닫고 트렌치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그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달리기 할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아직 그렇게 늙지는 않았지. 그들은 함께 웃으며 마을로 걸어갔어요.
김도연 할아버지의 걸음은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5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무게가 마침내 그의 어깨에서 내려간 듯 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그가 함께 비행했던 동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그의 침묵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하늘로 영원히.